안 올 수가 없어요. 막 가장 재밌게 읽었다던 책. 생각보다 재밌는데 제대로 아는 덕후가.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은 중간에 소개할 거라서 처음부터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시작은 무난하게 김초엽 작가님의 책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따로 리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역시나 김초엽 작가님입니다. 초단편도 쓰셨고 단편도 쓰셨고 장편도 쓰셨잖아요. 이제 에세이가 남은 게 아닐까 싶은데 못 쓰는 장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득하게 아름다운 감정 깊이 들어오는 SF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다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난한 첫 출발을 다음에 나오는 책은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책이지만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미스터리 가이드북이라는 책이에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말 제대로 아는 덕후가 알려주는 미스터리 장르, 여러분이 만약에 미스테리라고 알고 있었다면 왜 미스터리인지도, 스릴러와 미스테리, 즉 추리소설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일본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가사 크리스티는 정말 초기인가, 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아는 분도 있구나 싶은 그런 재미있는 도움되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찬업계이기 때문에 시작된 이런 미스터리 사랑이 이 책으로도 이어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히가시노 게이코가 옛날에 썼던 단편집이 새로 이제 그 커버를 바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찬업계이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 그 히가시노 게이코 특유의 약간 요런 반전이 있네가 있기는 있는데 뭐야 이거 갖고도 소설이 된다고? 너무 찬업계에 좀 몰입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엄청 재밌다? 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고 좀 가볍다? 뭐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와줘야죠. I'm Watching You라는 책입니다. 여기 미스터리 가이드북에서 나왔던 많이 팔렸던 소설 중에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소설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범인이었다고? 는 나름 놀라운 편인데 얘가 범인이라서 주는 임팩트는 조금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뭐 그 과정 자체는 나름 흥미진진한 편이었고, 이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사실 유료 광고를 하긴 했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살짝 슬펐던 거울살인이에요. 되게 재미있거든요. 두껍지도 않고 거울을 만질 때마다 선택의 결과가 반대로 퐁퐁퐁퐁 온다는 요 개념도 뭔가 이렇게 되게 사람 쫄리게 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광고 조회수가 높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은 거울살인이고요. 그리고 이 책도 협찬인데 요즘 이런 장르 소설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냥 단순히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소설이라서 여러분께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제목이 연풍당 수불아씨인데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수불이 옛날 말로 술이래요. 그래서 연풍당이라는 고택에서 100년 동안 묻혀있던 술 빚는 술신 수불아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왠지 좀 돈 많이 없고 착실한 어떤 청년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요 한옥 고택이 좀 싸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이 남자가 이 집에서 100년간 술독에서 잠들어 있던 수불아씨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요 수불아씨가 술을 계속 사와라, 술 만들어와라, 나를 모셔라,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중간에 요 주인공의 가족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깊이를 가져가고 그 과거에 이 한옥 고택에 살았던 이야기가 조금씩 소개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되게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실제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을 직접 빚을 수 있는 자격증도 있으시고 옛날에 쓰셨던 그 책도 드라마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니까 기대감 갖고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을 이번 달에 많이 읽었네요. 제가 저번 달에 책하울 영상 찍으면서 어쨌든 사서 다음 달에 다 읽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 읽은 책인데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입니다. 진짜 뻔한 가족 얘기인데
안 울 수가 없어요. 막 감동의 막 눈물이 진짜 2016년에 은유라는 학생이 쓴 편지가 1982년에 은유라는 다른 여성에게 편지가 전달이 돼요. 마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남편 찾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은유의 엄마는 어렸을 때 그 사망을 하셨는데 은유의 엄마는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사실 스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설정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근데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뻔한데 울 수밖에 없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 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독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과학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 얘기를 했는데 좀 두꺼워서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수학만을 연구하는 수학자가 쓰신 책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평소에는 그냥 어떠한 정보나 이런 팩트를 받아들일 때 단순하게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다양하고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한 겹 더 이렇게 단단하게 씌워 주시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수학은 되게 공식 외우고 막 이런 게 싫고 내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갖고 있던 편견을 없애주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과학 분야, 수학 분야의 책이라서 이거 꼭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읽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입니다. 올해 초부터 엘레나 페란테의 그 나폴리 4부작을 읽기 시작했는데 1, 2, 3권까지 읽고 4권을 한 2달 정도를 좀 텀을 두고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 그 4권을 다 마쳤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그런 되게 통속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4권에 들어서는 막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막 불륜 관계로 시작을 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하거든요.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30대 이후에 이제 여성들의 삶에서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변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4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흡입력은 다른 1, 2, 3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스토리가 완결이 되었다는 그런 성취감도 좀 있고 가끔씩은 살다가 릴라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강렬하고 그 다듬어지지 않아서 더 솔직하게 와닿고 정말 삶을 처절하게 맞서가면서 가장 용기 있게 그 대하려는 그 릴라를 강렬했던 길었던 저의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은 엘레나 페란테의 4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밀리의 서재로 요 소문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워낙 이 출판사의 마케팅이 되게 강렬했어요.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네 글자가 정말 대박 반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읽을만 하냐라고 물어주시면 과정 자체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스토리 자체는 범인이 누구야를 좁혀가는 과정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글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반전이냐 하면은 저는 어느 시점에선 조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뭐 재밌지만 막 엄청나다! 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다던 책 얘기를 풀어볼게요.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고 반납을 했는데 IT 좀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책이 올해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출판일을 보니까. 근데 왜 이제야 읽었을까 너무너무 아쉬웠던 책입니다. 이미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께는 너무 쉬운 테마겠지만 IT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친절하게 ABC부터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현재 트렌드는 무엇이고 나중에는 이런 걸 주목해 봐야 되는 데까지 위트 있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 하나를 정주행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책으로도 충분히 유튜브 보는 것만큼 재미있게 그리고 진짜 비유를 되게 적절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이해도 쏙쏙 돼서 IT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으시라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책이 표백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이 데뷔를 한 책이라고 해요.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뭐 밝은 느낌 하나도 없고요. 긍정적이지 않고요. 느껴지는 게 이게 2011년에 나왔던 책이니까 제가 10년 후에 읽은 거잖아요. 근데 이 10년이 흐르는 동안 20대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쁘고 잘 나가는 여대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대생이 어느 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가 아니라 되게 막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되게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기로 한 정말 더 이상 좋을 게 없겠다, 바랄 게 없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 되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를 되게 통제하는 힘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에 대해서 짚어주는데 과연 살아간다는 게 이 정도가 의미가 있는 일이야?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바로 내가 아니 나는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는데? 바로 자살할 이유가 없이 살고 있는데? 라고 내가 감히 딱 지금 100% 퓨어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짚어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가벼운 소설은 아니지만 어떤 장강명 작가님의 저는 특히 위트도 좀 좋아하는데 그 위트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고 사실 그 구조는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기는 했는데 중반까지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와 한국인을 읽는다 그리고 눈 떠보니 선진국까지 세 권을 다 읽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런 책 분야를 많이 안 읽어본 것 같아서 특별히 받아봐서 읽어봤던 책이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책의 편을 들어주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흥미 위주였고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변해왔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하울에서 읽겠다고 해서 결국 이 책을 다 읽긴 읽었어요. 디자인에 대한 책이었는데 요거는 다 읽고 나니까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어도 괜찮겠다. 라는 것과 이거 한 권 읽는다고 디자인이 확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도 되게 기초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은 IT 좀 아는 사람과 그리고 틀리지 않는 법. 마지막은 사실 김초연 작가님 거 얘기하려다가 누구라도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재밌게 읽은 책으로 여기 없구나. 밀리의 소재로 읽은 소문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스터리 가이드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도 책 읽느라 고생한 나에게 셀프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 긴 영상 다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릴게요. 처음 만나신 분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 다 했다.